해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오늘 나는 간단하게 얘기할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 물어본다고 치면 나중에 질문 시간이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은, 따로 있는 질문 시간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도 좋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강의가 아니고,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한 겁니다. 나는 이제 한 2년쯤 있으면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대학의 연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유치원 때 배워야 할 것들, 뭐는 그때 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위 말하면 라떼 얘기는, 그것도 내가 보면 재미가 없고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될 일이지만은, 그래서 몇 가지를 한다고 치면은, 내가 내 생각을 이 지난 몇십 년간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공부했던 거에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대학생 때인데, 여러분이 벌써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은, 난 대학교 4학년 때에 제일 바쁜 시간이었고,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날 보라 그러면은 날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고, 내가 그래서 대통령 보기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대통령은 맨날 9시 뉴스에 나오는데 나는 그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공부하기도 바쁘고 놀기도 바쁘고 다른 거 하기도 바빠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내는 스케줄인데, 이게 비대면 때는 정말로 사람의 차이가, 보통 때는 학교로 갔다가 하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비대면 시간에는 학생들 차이에 엄청나게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력의 차이도 나고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특별히 내가 여기서 이제 신체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치면은, 내가 아마도 여러분의, 내가 누굴까 하면은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정도의 여러분일 거예요. 요 박스가 뭐냐면 대충 여러분의 뇌의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요만해요. 요게 여러분 다이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박스 안에 대부분의,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라고 치면은 이 CPU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나올 때부터 생겨갖고 끝나겠지만은, 사람의 뇌는 컴퓨터 뇌하고 달라서 이 안을 계속 만들어가요. 근데 그게 나이가 항상 끝까지 잘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어릴 때 만들어가지만은 대학교 때쯤 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CPU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능화가 되든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되든지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가는 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은 그래도 아직도 충분히 구상할 수 있거든. 나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신체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나머지 뭐 달리기, 나머지 이런 육체적인 변화는, 그 육체적인 변화는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거는 그 여러분 책임이야. 아무도 여러분한테 해줄 수 없어요. 그걸 배운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배워야 되는 거지, 누가 가르쳐 주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내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고, 한 문장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유치원 때는 여기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거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부할 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 두 가지 친구가 있습니다. 놀 때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심할 때 부르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일 관계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때 친구들이고, 물론 초등학교 때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하도 이달을 많이 다녀서 요즘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아주 어릴 때 한참 하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인데,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면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대학교 때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대학교 때. 뭐 만든다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얻게 될 것이고, 부지런히 술을 마시면 술 마시는 친구들을 얻게 될 것이고, 뭐 부지런히 연애를 하면은 친구는 많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짝이 많아서, 줄어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부지런히 연애를
하는 거는 썩 그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다만 나는 오늘 세 명의 대학생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세 명의 대학생들이 유명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내 생각에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인물은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펄킨이라는 사람인데 19세기 사람입니다. 1838년에서 1907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자, 자기가 이제 이 기록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 영어로 썼으니까 내가 영어로 그냥 베껴놓은 겁니다. 이게 거기 보면은 이때가 나이가 몇 살 때냐 하면은 18살쯤 됐어요. 여러분 18살쯤 됐죠? 대학생 때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집에 랩을 설치했어요. 실험실을 쬐끄맣게.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몇 개의 병이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쉘브가 있는, 이런,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그냥 책꽂이 정도의 실험실입니다. 거기에는 화로도 있고, 아마 여러분 저기 집에 있는 그 대충 불 켜는 오븐 정도의 얘기일 겁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었고 가스도 없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키친 테이블보다 못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재밌게도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심지어는 휴가 중에도, 방학 중에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했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1956년 이스터 베이케이션, 이스터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개의 할리데이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이고,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베이케이션 휴가 중에 혼자 일을 했는데, 누구 일을 했냐면 호프만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호프만, 여러분이 아마 화학을 하다 보면 호프만이라는 유명한 화학자를 알게 될 겁니다. 호프만이 1849년에 퀴닌을 만들면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지금 지구상에서 단일한 병으로 가장 많이 죽는 게 말라리아인데, 말라리아 치료제가 퀴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키니네라고 얘기하는. 근데 호프만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 실험식을 밝혔어요. 키닌의 실험식이 이렇게 됐고, 이게 호프만이 밝힌 게 아니라 리비시가 밝혔는데, 이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프탈렌을 가지고 어떻게 키닌을 만들 수 있을까? 실험식 비슷하지 않아요? 저거를 2배쯤 하면 이게 되고, 여기다가 적당히 질소만 집어넣으면 이게 될 것 같다 해서 열심히, 사실 이 당시에는 실험식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호프만의 그 지도에 따라서, 여러분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 밑에서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은 대충 됐습니다. 화학식이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렇게 출발 물질로 N까지 있는, 이거는 나프탈린하고 유도체인데,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맨 앞에 있는 호프만이, 펄킨이 시작한 물질은 이거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내고를 해봤으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내고가 만들어지진 않죠. 구조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실험식만 알았지. 그러니까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냐 하면은, 근데 우연히 이런 물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색이 나는 것들을. 이런 색이 나는 물질을 발견하고, 이 색은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는, 아주 비싸게 생각하는,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비단도 색칠이 되는 멋진 물감이었어요. 이런 물감을 만들었으면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물감이 이 물에 씻으면은 씻어지지도 않고 바래지도 않은 색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색.
차색이라는 거 여러분 멋있죠? 그래서 호프만은 아니 펄킨은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물감 그 염료 상인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나 이 물감 많이 만들 수 있다. 당신 팔아줄래? 그러면서 뭘 했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특허를 신청했어요. 이 화학자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부만 해서 돈에는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고 돈도 잘 아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는 돈도 조금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면은 자기가 돈에 관심이 없으면 뭐 자기 친척들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할 수도 있고 그냥 학교에 줄 수도 있고 교회에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감을 만든 다음에 특허를 신청해 갖고 그래서 18세에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18세에 혹시 특허 신청해 본 적 있어요? 여기 보면은 1984번에 특허를 신청했어요. 이게 펄킨이 일했던 실험실에 붙어 있는 마크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벌써 28살에 왕립 회원이 됐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그 학술 회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메달도 받고 나중엔 자기도 받았어요. 자기도 받고 그리고 퍼킨 메달이라는 메달도 만들었습니다. 이 산업으로 화학 산업으로 크게 기여한 사람을 퍼킨 메달을 줬습니다. 자기가 그걸 받았는데 남들이 줬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그런 그 큰 상금을 벌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펄킨이라는 사람이 18세에 한 얘기고 여러분의 나이대입니다. 두 번째 얘기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마틴 홀이라는 찰스 마틴 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이제 한 나이가 조금 더 뒤 사람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우리나라 3.1 운동 전에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보면은 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제 시스터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그 누나죠. 누나가 아주 일을 도와줬어요. 이 헐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뭘 했냐 하면은 알루미늄을 재련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알루미늄이 지각에서 제일 많은 금속인데 그 당시에는 알루미늄이 얼마나 비쌌냐 하면은 미국의 독립기념관의 캡스톤 그 이렇게 큰 타워 있거든. 미모리얼 타워라고 거기에다가 맨 꼭대기에 씌우는 걸 캡스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캡스톤 대학에서 캡스톤 한다고 하면은 마지막 해에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끝에 가서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든 걸 하는데 큰 탑의 끝에 딱 씌우는 거를 캡스톤이라고 해요. 그 캡스톤을 뭘로 만들었냐 하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알루미늄 그렇게 안 비싼데 그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홀이 나중에는 알코아라는 알루미늄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근데 공부를 6살 때부터 했다는데 옛날 시절에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 아버지가 대학 다닐 때 쓰던 화학책으로 그냥 읽기 공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꼭 난 화학책 재미없다 그런 것보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도 대학 다닐 때는 사실 화학을 배우는데 미국에서는 뭘 같은 걸 배워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적정한 수준의 그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배웠던 화학책이니까 엄청 복잡한 화학책은 아니었겠죠. 그 화학책으로 공부를 6살 때 했답니다. 그 6살이 여러분 너무 지난데 그치? 다시 이 사람 같이 하긴 힘들겠지만 이 사람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주위시라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벨러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학 시간에 보면 또 벨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독일의 벨러에서 공부를 했다가 깁스라고 또 유명한 깁스 에너지 나오는 그 깁스입니다. 그 사람한테도 공부를 했다가 일본의 제국대학에서 교수를 했다가 그리고 이름 없는 오벌린 칼리지라는 데 가서 다시 교수를 합니다. 아주대보다 훨씬 이름 없어요. 여러분 오벌린 칼리지 못 들어봤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알루미늄은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지만 만들 수는 있었지만 이걸 잘 만드는 법을 몰랐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루는 와서 쬐끄만 알루미늄 큐본을 이렇게 샘플을 들고 오면서 이거를 많이 만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학생 때부터 열심히 알루미늄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학교입니다. 화학과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생물학과도 그 옆에 붙어 있던 그 정도 됐습니다. 뭐 실험실은 별로 형편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 읽어보라는 건 아니고, 이 오벌린 칼리지는 지금 현재로서 전체 대학생이 한 2,800명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881년에 알루미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냥 환원해갖고 실패를 했어요. 여러 가지 화학 방법으로. 두 번째로 해도 실패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방법도 역시 이때는 전기분해법을 배웠는데 전기분해법을 하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허울이 열심히 그 당시에 집에서 논문을 읽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학부생 때도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논문이 무슨 게 있었느냐? 있었어요. 의외로 서양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7세기부터 보일이 썼을 때는 벌써 한참 뒤고 17세기부터 이 과학적인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미국이니까 조금 늦게라도 갔죠. 미국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공을 했어요. 뭘 했냐 하면은 빙정석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빙정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날 1886년에 역시 이 사람도 특허를 신청합니다. 요거 방법을 발견하고 나서 날짜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울이 특허를 신청할 때의 그림입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 뭐 지금은 다 컴퓨터로 그리지만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요. 나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논문 쓸 때 손으로 그림을 그렸거든. 이쁘게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글자도 이게 손으로 쓴 겁니다. 이게 특허에 신청한 그 모양입니다. 이렇게 불로 이렇게 가열하면서 여기 안에서 이 통석에서 빙정석을 넣고 판을 가지고 알루미늄을 만든다 하는 방식이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빙정석인데 빙정석 스스로는 녹는 게 한 1010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알루미나는 이게 알루미나인데 이거는 2000도입니다. 1000도도 굉장히 높은 건데 이 1000도는 알루미늄 녹이려고 하면 알루미나를 그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두 개에서 녹는 여기는 소위 말하면 언원점 내림 현상에 의해서 900 몇십 도, 1000도 이하에서 녹아요. 그래서 빙정석을 가지고 녹이는, 다시 말하면 이 어떻게 해서 녹여서 전기 분해가 가능할까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 이제 홀은 했습니다. 홀이 성공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메리칸 알루미늄 컴퍼니 알코아라는 데를 만들어서 알루미늄이 지금 온통 깡통에 그냥 발로 차고 다니는 만큼 싸게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재산을 하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고 전 유산을 학교에 한 반 정도 주어서 오벌린 대학은 대부분 장학생입니다. 그리고 하버드에도 지정해서 하버드 연칙연구소의 기금이 이 헐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 병원이랑 이런 데 완전 재산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나이 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건 너무 옛날이니까 최근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람입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작년 말고 재작년이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세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유명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마지막 일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시노.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유명한 대학의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 아사히 가세이 코퍼레이션 회사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녀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이제 학력을 보면은 70년에 대학을 졸업해서 72년에 석사를 했고, 그리고 2005년에 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30년쯤 또 더 지나서 박사를 했죠. 석사한 다음에. 그러면 50세쯤에 박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학문적인 공부를. 그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뭐 했느냐? 석사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지업해갖고, 여기 보면은 사업 추진부 상품 개발 그룹장, 뭐 소위 말하면은 그 개발 담당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70년대, 90년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펠로우가 됐으니까 이때는 조금 이제 훨씬 높은 사람이 됐지만 2017년도에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노벨상 받기 얼마 전에 이제 그 산업계의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된다고 치면 가망성은 요시노 아키라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노벨 강의 그 렉처에서 한 말입니다. 자기가 9살 때 마이클 패러데이의 촛불의 화학적 역사를 읽고 화학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학에 관심이 많아서 화학과에 오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얘기한 펄킨이나 홀처럼 버티는 기지가 많지 않고 18세에 뭐 실험실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일생에서 4가지 커다란 그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중에 뭐 이제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마누라 만난 거고, 부인 만난 거고, 여러분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결혼한 거고, 5번째는 이제 그 회사의 높은 사람 된 그 얘기고, 앞에 있는 게 뭐냐면 71년에 졸업하기 전이죠. 자기가 퀀텀 오가닉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자 화학인데 유기화학이죠. 이거를 공부했고, 이 사람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앞에 이렇게 나와서 공부나 잘하지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회사 초년생입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딱 보면 입사하면 이 모양이 있죠. 이건 이 사람이 노벨 렉처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벨상을 받을 때 수상 강연 해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벨 강의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게 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요시노라는 사람의 선생님은 후쿠이다. 후쿠이라는 노벨상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자역학에서 꽤 유명한 프론티어 오비탈 이론이라고 해서 로월드 호프만하고 같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로월드 호프만의 제자가 우리 학교에도 있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보면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랑 같이 했든지 같이 공부했든지 아니면 바로 한 단계 밑에 공부한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요시노가 얘기를 해요. 후쿠이의 이론에 자기의 멘토의 멘토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대 위의 사람이 후쿠이였고, 자기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 후쿠이의 그 양자 이론과 그다음에 뭐 이제 컨덕팅 폴리머에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왔었는데, 컨덕팅 폴리머를 맨 처음에 합성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잽싸게 그거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일본 연구실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노벨상을 이름을 빠졌다 하고 좀 분해하는데, 가끔 만들기만 해서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마이클 패러데이 책인데, 이 책은 뭐 이건 여러분한테 남겨두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잔소리를 했고, 마이클 패러데이가 화학자자 물리학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학만 알고 있는데 초기에 출신은 화학자였고, 그 초기에 출신은 인쇄공이었고, 인쇄공 말 그대로 식판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이 책은 초등학생들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냥 근데 번역은 미국에서 일본에서는 양초의 과학인가 촛불의 과학이라고 번역이 됐고 원제목이 Chemical History of Candle이라고 화학의 촛불의 화학적 역사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마이클 패러데이가 젊은 사람들을 크리스마스 때에 6번 강의한 거를 책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싶다면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고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성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학생들 질문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은 뭐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거나 사실 나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팬데믹 시간에 이 강의가 돼버렸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말할 게 있거나 지금 인터넷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할 말이 있는 학생들은 얘기를 해보세요. 채팅창은 안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해보고 뭐 없으면은 내 시간이 한참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내가 1시간을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재미가 없고 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20분이죠? 스토리 너무 재밌잖아요. 다음에 언제 1시간 정도 우리 시간 만들어가지고 교수님만 괜찮으시면 모셔가지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의견은? 네. 듣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네. 좋으면은 좋다고 얘기하세요. 채팅창에다가. 네. 네. 혹시 뭐 사실은 보면 그 박영남 교수님께서 사실은 아주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사실 젊은 교수님들은 사실 그런 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런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예, 다들 좋다고 하는데요. 예, 예, 사실 여기 와서 예. 여러분들한테 뭐 가방끈을 자랑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와서 이제 다 노인이 돼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랑보다도 아마 여러분 수준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만약에 유치원 때 안 배운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유치원에 배우지 않았겠어요? 뭐 예, 우리 지금 다음에 말하실 선생님이 계신데 내가 너무 길게 했습니다.